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방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홀릭입니다. 오늘은 지난 12일에 있었던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결과와 17일, 18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된 미국의 FOMC 결과를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부터 말씀드릴게요. 유로존의 경기 부양을 위해 양적 완화를 재개하고 마이너스 정책금리 추가 인하를 포함해서 최근 3년 만에 가장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내놨습니다. ECB는 지난 12일 통화정책회의를 열어서 영내 시중은행이 ECB의 자금을 예치할 때 적용하는 예금 금리를 이전에 마이너스 0.4%에서 마이너스 0.5%로 낮추었습니다. 2016년 3월 이래 첫 인하 조치입니다. 다른 정책금리인 기준금리는 0%로 동결했습니다. ECB는 또 지난해 말에 종료했었던 양적 완화, 채권 매입을 위해서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는 11월부터 무기한으로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채권 매입 규모는 월 200억 유로입니다. 이제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유로존의 경기 약세가 기존의 예상보다 오래 갈 것이고 미중 무역 분쟁 확대 그리고 신흥시장의 불안 등을 이제 금리 인하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시장은 이제 ECB 결정에 예상보다 완화적이라는 반응이었고요. 12일 당일에 유럽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는 모두 상승 마감했어요. 그런데 ECB 내부에서는 유로존의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도가 지나친 완화 정책이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시장의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ECB가 가용 통화 정책 수단을 대부분 동원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완화 여지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새벽에 발표된 미국의 FOMC 결과도 말씀드릴게요. 연준은 이틀간 개최한 FOMC 정례회의에서 통화 정책 기준 금리인 연방 기금 금리를 기존 2에서 2.25%에서 1.75에서 2%로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지난 7월 말에 기준금리를 인하한 데 이어서 두 달 만에 다시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낸 것이고요. 올해 들어 두 번째 금리 인하입니다. 성명서 발표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요. 근원 인플레이션도 연준의 목표치인 2%를 밑돌고 있습니다. 미미한 인플레이션과 경제 전망을 위한 글로벌 전개 상황에 대한 함의에 비춰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기준금리 방향을 고려함에 있어서 경기 전망을 위한 향후 정보의 함의에 대한 관찰을 지속하고 경기 확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히 대응할 것입니다. 일자리 증가는 최근 몇 달 동안에 평균적으로 견조했고 실업률도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좀 남겨두긴 했는데 확실하게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는 없었습니다. 이제 CNBC에서는 연준 위원들 간의 향후 행보에 대한 의견이 갈린 가운데 추가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한 암시를 거의 제공하지 않았다고 평가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도 추가 인하를 위한 문은 열어놨지만 이날 금리 인하 결정은 물론 향후 추가 인하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금리 인하는 10명의 위원들 중 가운데 7명이 0.25% 인하에 찬성했고 3명이 반대했어요. 내년까지 전망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렸는데 2명은 내년 말까지 동결, 8명은 한 차례 인하, 6명은 한 차례 인상, 1명은 2차례 인상을 예상했어요. 연준이 이날 기준금리를 1.75에서 2%로 인하한 만큼 올해 말까지는 추가 인하 여지가 거의 없다는 얘기고 내년까지 기준금리의 전망치도 꼭 내다봤어요. 파월 의장은 성명서 끝나고 기자회견이 있는데 여기 기자회견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위험에 맞서 보험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리 인하와 마찬가지로 보험성 인하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금리 결정에 있어서 이견이 많았던 것만큼 어려운 판단과 다른 전망의 시기이고 나는 그것이 건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만약에 경제가 하강하게 되면 더욱더 폭넓은 그리고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적절할 것입니다. 하지만 경기 하강은 우리가 보고 있거나 예상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이너스 금리를 사용할 것으로 보진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준의 결정이 발표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은요, 트위터에서 제롬 파월과 연준은 다시 실패했습니다. 배짱도 없고 감각도 없고 비전도 없습니다. 아주 끔찍한 소통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세계 중앙은행들의 기조는 통화 완화 기조를 띠고 있어요. 유럽 쪽에서 이렇게 가장 완화적인 내용의 통화 정책을 내놨고, 미국도 이런 기조를 의식하고 있어요. 이제 보험성 인하라고 강조하긴 했지만은 단기간 내에 금리를 2차례 내렸잖아요. 다만 이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한 스타일이고, 그 마이너스 금리 혹은 앞으로 경기 하강이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시장이 실망하거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명서 발표하고 나서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경제가 하강하면 폭넓은 그리고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적절할 것이라고 말을 해줬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그나마 반등해서 마무리를 했던 거고요. 확실히 유럽 중앙은행이랑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통화정책은 증시나 해외 선물에 영향을 많이 주고, 그리고 세계 경제 전반에 대해서 가늠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뉴스가 있으면 정리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파생 투자자님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